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아산병원 한기훈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혈압처럼 수치가 갑자기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바로 큰일이 나지는 않겠죠. 하지만 혈관 안에 위험성이 있는 지방 수치가 높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혈관의 스트레스가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적인 스트레스로는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지방 알갱이 혈관 안으로 직접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산화 스트레스라든지 염증 유발 같은 것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동맥경화 또는 죽상경화의 초기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지방 수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몸 안에 에너지 대사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반영하기도 하고요. 당뇨의 원인이 되는 당대사를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더 부채질을 한다라고도 간접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방이나 당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먹여 살리는 중요한 에너지원인데 넘치면은 문제가 된다는 의미에서는 지방이 넘치나 당이 넘치나 그 위해작용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1990년대 그때까지는 고지혈증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도 있었고 그 이후에 한 10년 시점에서 쟀을 때는 본인이 알고 계신 분들은 10%가 되질 않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보험, 건강 또는 의료 상황이 점점 개선이 되면서 한 50%가 넘어간 거는 어떻게 보면 고무적인 변화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도 다소 아쉬운 거는 그 혈압이나 당뇨 유무에 비해서는 아직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특히 남성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하시는 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에 따라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경우가 30대, 40대 생기기 때문에 고지혈증 또는 이상지혈증의 인지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혈액 검사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비용, 효용성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에 맞는 프로그램을 합의해서 좀 결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 좋다, 4년이 좋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분한테는 좀 더 간격을 좁혀서 자주 해야 될 시기가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그 검사하는 시기와 대상 그리고 간격 같은 거를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DL 콜레스테롤 면에서 과거에 100mg/dL 미만이면 괜찮다 하는 게 2000년대 초반이고요. 그런 것을 나아가서 70 미만이 좋다. 그 다음에 이번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55 미만이 좋다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신중한 입장을 계속 유지를 해가지고 제일 위험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70 미만으로 일단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 그 중에서 극히 위험한 분들한테는 55 미만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 시작을 한 거죠. 우리나라의 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 만든 개정 지침도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나오는 또 이상지질혈증의 조절 지침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이미 겪으신 분들 다시 문제가 생길 위험이 많습니다. 급성심근경색 같은 것을 걸리신 분들이 위험하고 그리고 심장혈관이 세 가닥입니다. 그 세 가닥이 다 죽상경화가 있는 분들은 최고로 위험하다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는 뇌졸중, 말초혈관 질환도 다 포함시키는 개념으로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 당뇨가 가장 그 중요한 예가 되겠는데 당뇨 중에서도 만성 콩팥병,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거나 단백뇨가 생기신 분들, 여러 가지 망막증, 신경병증, 말초혈관 같은 데 문제가 생기시는 그런 당뇨의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 당뇨 중에서도 20년 이상 당뇨가 오래 지속되신 분들은 심혈관 질환이 이미 생긴 분들과 위험도를 똑같이 본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하시고요.
최근에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mg/dl를 초과하면서 직계 가족에 있는 분들은 가족적인 그런 고지혈증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도 매우 위험하다, 좀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가장 효과적으로 많이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약은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되겠고요. 최근에 알려진 무슨 아톨바스타틴이나 로스바스타틴 등등은 LDL 콜레스테롤을 50% 또는 60%까지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990년대 중반에 스타틴이라는 약물이 LDL 콜레스테롤 낮춤으로써 심혈관 질환 예방된다는 그 예방의 약적 연구가 최초로 나온 이래로 수십 년 동안 여전히 적절하게 사용하면 된다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타틴도 여러 용량으로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최대 용량을 쓰지를 않는다면 근육의 불편감 또는 간 효소가 상승하는 약간의 간 기능 이상 같은 것은 매우 드물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육에 가벼운 불편감이 생기는 것은 처음에 쓰실 때 좀 나오실 수는 있는데 대부분 저절로 없어지시는 경우가 많고요. 가령 75세나 80세 이상의 고령이면서 그런 분들이 체구가 작으시잖아요.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치 않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근육의 통증이나 불편감을 많이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내과 쪽에서는 스타틴이 좋은 약이니까 처음부터 이 정도 용량을 쓰고 싶다 해서 이 정도를 바로 쓰지 말고 한 반부터 줄여서 한번 보고 서서히 맞춰서 올려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위험이 아주 높은 경우에는 대개 LDL 콜레스테롤을 스타틴을 통해서 가능한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알고 있는 거를 총동원해 가지고 열심히 예방을 해드려야 됩니다. LDL 콜레스테롤을 40 미만까지 낮춰도 좋다. 심지어는 약을 썼을 때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20대까지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식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최대로 잡아야죠. 비약물적으로 TLC라 해서 테라피우틱 라이프스타일 체인지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충분히 하시는 거는 권고를 하게 돼 있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것은 오늘, 내일이나 한 달, 1개월 문제가 아니라 평생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는 약물이 필요할 때 과감하게 쓰긴 써야 되지만 근육이 필요하다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의를 해야죠. 본인한테 다소 아쉬운 부분이 뭔지를 정확히 가려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음식이 너무 과해서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근육이 너무 약해서 생기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담배 피셔서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 술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되시는 분들,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요. 생활 리듬이 깨지고, 그래서 생기시는 분들이 너무 다양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쉬운 점을 잘 보충하시는 게 건강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질병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상지질 혈증 자체가 심각한 질병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걱정이나 너무 본인의 상태를 너무 부풀려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 본인만의 부족한 요소에 대해서 건강한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병원에 가면은 아픈 거고 약을 쓰면은 무조건 내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본인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좀 더 이제 너그러운 그런 자세를 가지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